자, 오늘은 삼각함수 네 번째 파트인데 선생님이 네 번째 그 파트를 먼저 설명을 하고 예제를 풀어주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삼각함수 세 번째 파트하고 네 번째 파트를 동시에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5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을 먼저 선생님하고 배운 다음에 다시 세 번째 파트로 돌아가서 예제 풀이를 선생님이 해주도록 할 거예요. 한 번에 가는 게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한테 배웠던 내용들을 약간을 복습을 해보면 당연히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거를 좌표 평면에 어떻게 나타내는지 배웠었죠? 기억나죠? 그리고 기본적인 삼각비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네. 자, 우리가 사인은 뭐였죠? 사인은 뭐였어요? 사인 세타는 뭐였죠? 그렇지. 빗변분의 높이를 계산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걸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러면 4번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미 설명했었어요. 4번의 1번 내용은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다. 가르쳐줬었죠? 저번 강의 선생님이 다시 보면 탄젠트 세타 계산할 때 밑변분의 높이를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네. 근데 이 코사인 세타를 계산할 때 빗변분의 밑변의 값을 찾는 거고 사인 세타를 계산할 때 빗변분의 높이의 값을 찾기 때문에 빗변 약분돼서 결과적으로 밑변분의 높이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우리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를 계산을 할 때 탄젠트 세타가 아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변형해서 계산하는 경우들이 많이 등장해요. 왜 그러냐면 탄젠트 값을 계산하는 것보다 사인과 코사인 값을 우리가 사인하고 코사인 관계가 크기 때문에 탄젠트 함수는 잘 이용 안 해요. 사인하고 코사인 함수를 많이 이용하지. 알았지?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탄젠트 대신에 코사인분의 사인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밑변분의 높이를 계산하는 게 맞는 거지만 삼각함수에서는 탄젠트 세타 대신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자, 사인 세타를 제곱한 거랑 코사인 세타를 제곱한 걸 더하면 항상 1이 된다 라는 사실인 거예요. 자, 이거는 선생님 쉽게 증명할 수 있는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사인 세타를 C분의 뭐로 표현했었죠?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가장 기본으로 합시다. 네. 알았지? 선생님이 좌표 평면상에서 센터라고 하고 이 꼭지점을 선생님이 A, B라고 표현했을 때 밑변의 길이는 A가 되고 높이는 B가 되고 빗변의 길이를 선생님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표현해야 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네. 그걸 이제 여기서는 R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교재에서는. 근데 선생님이 그 R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표현과 같은 거예요. 자, 사인을 제곱했다는 것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B를 제곱했다가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지? 이해는 되겠니? 따라서 사인 세타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제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를 제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하면 분모 같아졌죠? 분자를 더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분자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잖아. 그러면 분모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분자도 a제곱 더하기 b제곱일 거니까 당연히 결과가 얼마가 돼야 돼요? 1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그냥은 못 바꾸는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식 배우기 전까지는 못 바꾸는 거야.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고 싶을 때 2차인 사인을 다른 2차인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얘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알려줘 안 알려줘? 안 알려줘.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서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나중에 사인하고 코사인은 분명히 다른 값이죠. 다른 값이기 때문에 문자 취급을 했을 때 다른 문자로 취급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식이 하나만 있어. 문자는 2개 나왔는데 식이 하나만 있어. 그럼 계산이 되겠어? 당연히 안 되지. 그럼 못 푸는 거예요? 아니야. 얘 때문에 풀 수 있는 거예요. 얘는 항등식이니까. 사인과 코사인에 관한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간에 사인과 코사인에 관한 어떤 식이 나왔다면 반드시 항등식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항등식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언제 사용한다? 사인과 코사인에 관한 방정식 또는 부등식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탄젠트도 우리가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선생님이 결론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네 번째 파트 이론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처음에 말한 대로 예제들을 풀어보면서 선생님은 어떻게 예제를 정리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지 여러분들이 보고 익혔으면 좋겠어요. 자, 143페이지 필수 예제 8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점하고 P점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점이에요. 알겠죠? 자, P점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점인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거는 조금 좀 그렇지만 대충 쓸게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점을 P점으로 했다. 알겠죠? 자, 이때 원점하고 P점을 동경으로 한다 그랬어요. 이 선이 동경인 거야 지금. 이해할 수 있겠어? 네. 그러니까 원점하고 P점을 지나는 직선이 동경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그냥 동경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때 그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말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에서 각을 읽을 때는 어떤 걸 시초선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어떤 각을 세타라고 했냐면 이 각을 세타라고 말한 거예요. 저 각이 세타라고 지금 말을 한 거야. 이해되겠어?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세타를 세타로 인식하면 안 돼.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왜?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삼각비를 계산하려면 직각삼각형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야 되는 각은 누가 돼야 되냐면 얘가 세타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문자가 혼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고 진짜로 알아야 될 세타는 이 세타가 아니라 이 삼각함수를 계산할 수 있게 삼각비를 계산할 수 있게 하는 이 각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바꿀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바꿀 거냐? 너 세타는 3, 4분면에 있잖아, 동경이. 3, 4분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타를 파이 플러스 세타 다시로 바꿀 거예요. 이해되죠? 물론 홀수 파이 플러스 세타 다시라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계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 우리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너 세타 다시 너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3, 4분면에 동경이 있다는 거 알았죠? 그쵸? 네.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받아들이지? 그래서 우리가 세타를 파이 플러스 세타 다시로 표현하든 홀수 파이 플러스 세타 다시로 표현하든 둘 중에 하나는 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안 되니? 돼요.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야. 내가 코사인 세타는 사실은 코사인 세타 다시랑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분명히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을 읽는 게 아니라 삼각비의 각을 읽을 때는 이 각을 읽는 거라고 그랬어요. 받아들이죠? 네. 대신에 3, 4분면의 동경이 있기 때문에 코사인을 의미하는 이 코사인의 값을 의미하는 밑변이 음수라는 걸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걸 이렇게 조정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네. 자, 사인 세타는 똑같은 거예요. 사인 세타 다시랑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높이도 음수잖아요. 높이를 나타내는 비의 값이 음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좋아요. 그러면 1번 문제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되겠니? 자, 이제 출발. 그러면 내가 사인 세타 다시랑 코사인 세타 다시랑 탄젠트 세타 다시 물론 다 찾아야 되지만 이 세타 다시는 그냥 직각삼각형인 거야. 이제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러면 이 길이가 5, 이 길이가 12. 당연히 빗변은 13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사인은 13분의 12. 코사인은 13분의 5. 탄젠트는 5분의 12. 다 이렇게 다 나와버리는 거야. 그럼 바로 답이지. 맞잖아요.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다시에 부호를 바꿔야 돼. 그러니까 13분의 5에 마이너스 이거야. 너는 마이너스 13분의 5.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다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3분의 12에 부호가 다른 거죠. 마이너스 13분의 11이 나와. 그 값을 어떻게 해야 돼? 빼라.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13분의 7이 다 되겠지. 이해되니 안 되니? 돼요. 선생님 어떻게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어요? 자, 이 각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이 각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거야. 세타를 이용해서 푼 게 아니야. 여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동경이 나타내는 세타는 시초선이 x축의 양의 방향인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을 이용해서 푼 게 아니야. 우리는 이 각을 이용해서 푼 거예요. 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삼각비는 직각 삼각형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각이 90도를 넘어가면 안 되잖아. 맞아, 틀려? 그래서 우리가 이 세타 가지고는 삼각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당연히 이 세타 다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받아들이지. 그러면 2번은 어차피 자동으로 해결했을 거니까 넘어갈게요. 네. 다시 반드시 삼각비의 값을 계산할 때는 90도보다 작은 세타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동경이 1, 4분면에 있냐, 2, 4분면에 있냐, 3, 4분면에 있냐, 4, 4분면에 있냐 선생님이 분명히 구분 지어줬어요. 선생님의 가계표현법을 분명히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풀이 과정 보면은 선생님 풀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풀이 과정 보지 않습니다. 자, 이제 갈게요. 그대로 갈게요. 보세요.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한 거 잘 봐. 2번 문제 보자. 세타를 4분의 3파이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90도보다 크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타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너 90도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럼 얘는 우리가 말하는 표현법이 어떤 표현법이어야 돼? 몇 사분면의 동경이 있고, 그죠? 실제 내가 삼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실제 세타는 뭐냐? 찾으라고 그랬잖아. 받아들이지? 따라서 선생님이 얘를 어떻게 했죠? 파이를 빼고 파이를 더했죠? 그래서 얘는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내가 이제 삼각비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세타는 얘라는 거 알아야 돼. 4분의 파이라는 거 알아야 돼. 됐지?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그리고 동경이 홀수 파이다 보니까 홀수 파이에 마이너스 세타 다시다 보니까 2사분면이 있다는 거야. 자, 너 동경은 2사분면이야. 자, 사인 4분의 파이. 사인 세타가 사인 4분의 파이예요. 이것만 쓰는 거야. 코사인 4분의 파이, 탄젠트 4분의 파이. 다 이것만 계산하면 돼. 단 동경이 2사분면에 있잖아. 동경이 2사분면에 있다는 것은 높이를 나타내는 사인 값은 양수인데 밑변을 나타내는 코사인 값이 음수라는 거 알겠지? 따라서 너는 양수인데 너는 음수인 거야. 그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니까 자연스럽게 음수겠죠.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미 계산은 끝난 거야. 세팅이 끝났기 때문에. 자, 문제 그대로 풀어봐. 자, 루트 2 사인 세타고. 근데 내가 이 사인 세타는 얘잖아 지금. 우리가 이 세타를 4분의 3파이로 놓으면 못 푸는 거예요. 못 풀어놓네. 지금 여기서 세타가 4분의 3파이라고 그랬는데 사인 4분의 3파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이 어떻게 바꿨는지 알겠지? 다시. 문제에서 주어진 세타는 90도를 넘는데 이게 90도를 넘어버리는 거라니까? 그럼 삼각비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90도를 넘는 직각삼각형이 어디 있냐? 말이 안 되잖아.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그럼 좌표 평면상에서 각의 표현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90도를 오버해서 표현한 거지. 실제 내가 계산해야 될 삼각비는 저게 아니라는 거잖아. 맞아 틀려. 그래서 선생님이 애초에 처음부터 이 각의 표현법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가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은 세타를 4분의 3파이라고 말 안 했을 거야. 뭐라고 말했을 거냐면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말했을 거고, 내가 계산해야 될 사인 세타를 사인 4분의 3파이가 아니라 사인 4분의 파이라고 말했을 거란 말이지. 단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부호만 정해주면 된다 라고 해석했을 거야. 그럼 너를 선생님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루트 2 사인 4분의 파이로 해석하겠지. 받아들여요? 뒤에 2 코사인 세타가 있죠. 2 코사인 세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2 코사인 세타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 대신에 코사인 2세타 대신에 세타가 4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라고. 단 2사분면의 동경이기 때문에 음수해야 돼. 그래서 부호를 바꿔야 될 거야. 부호를 바꿀 거니까 앞에 부호를 바꿀게요.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탄젠트 세타가 있었지.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단 부호가 마이너스분의 플러스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너는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코사인 4분의 파이분의 사인 4분의 파이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야. 됐지? 자, 근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했어요. 4분의 파이는 45도란 말이야. 45도이기 때문에 특수각이에요. 특수각이니까 얘가 2분의 루트 2 나올 거고, 너도 2분의 루트 2 나올 거고, 너는 2분의 루트 2분의 2분의 루트 2니까 1이 나올 거야.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지. 선생님의 가계표현법을 그대로 따라가자. 이해되니? 그러면 원사이드하게 배울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대로 풀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얘는 지금 각을 4분의 3파이로 두고 푼 거야. 근데 우리는 표현을 4분의 3파이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알았죠? 받아들일 수 있겠어 없겠어? 자, 얘네들은 어떻게 풀었냐면 4분의 3파이라는 값을 정해놓고 그죠? 그걸 원을 그린 다음에 되니?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그 직각삼각형처럼 만들어가지고 풀었잖아. 그치? 그치? 근데 우리는 애초에 그럴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없지. 왜냐면 각을 이렇게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로 표현할 수 있었으니까. 처음부터 삼각비를 계산할 수 있도록 각을 조절했으니까. 굳이 저렇게 좌표 평면에 다 일일이 나타내고 확인한 다음에 점을 막 찍어가지고 임의로 설정한 다음에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야. 전혀 없다라는 거야. 미쳤어 이렇게 하게? 잘못된 거잖아. 잘못된 거야. 그치? 엄청 심플한 방법을 두고 여기서 이렇게 이대로 풀라고 그래. 어떻게 풀 거야? 안 된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았어. 필수의 10번. 그러니까 항상 원사이드로 가는 거예요. 자, 필수의 10번 보자. 잘 봐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타는 지금 동경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분면에 있는 어떤 동경을 나타내는 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곱해서 0보다 커졌다라는 것은 이게 높이야. 높이 얘는 밑변이야. 왜? 빗변은 고정되어 있을 거니까. 높이를 나타내는 값이 y 값인 거예요. 밑변을 나타내는 값은 x 값인 거야. 그렇게 우리가 배웠잖아 지금 저번 시간에. 자, y 값하고 x 값하고 곱해서 0보다 커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x하고 y는 부호가 같았다 달랐다? 같았다. 그러면 좌표 평면상에서 x하고 y하고 부호가 같은 사사분면은 1사분면하고 3사분면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죠? 그 얘기는 이 세타가 1사분면이나 3사분면에 있는 동경이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지금. 받아들이지? 자, 두 번째, 선생님처럼 인식하는 게 중요해.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랑 곱했는데 이번에 0보다 작아졌어. 이제 잘 들어야 돼. 자, 얘는 지금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대답. 네.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1사분면이나 3사분면에 있는 각이라는 거 안 거예요 지금. 만약에 1사분면에 있었다면 탄젠트 플러스였을 거 아니야. 코사인도 플러스였을 거고. 그러면 둘 다 플러스일 거 아니에요. 1사분면이라면. 그러면 둘 다 플러스인데 0보다 작아질 리 있냐? 당연히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1사분면의 각이 아니라는 걸 밝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저 세타가 3사분면에 있다는 거 알아버린 거잖아. 맞지? 이게 답인 거야. 세타 3사분면. 그럼 우리는 오버해서 봐야 돼. 어떻게 오버해서 봐야 되냐? 그럼 내가 세타를 3, 4분면의 각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세타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 홀수 파이에서 세타 다시. 여기 세타 썼으니까 세타를 쓴 거예요. 세타가 없으면 세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연습을 하자. 여기까지 선생님의 목표치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쉽다. 자, 우리가 사인을 뭘로 인식하면 된다? 높이로 인식하면 된다. 왜? 빗변은 고정되어 있을 거니까. 양수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코사인의 값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밑변이 지금 기준입니다. 부호를 정하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를 하면. 사인의 부호는 높이가 정하는 거고 코사인의 부호는 밑변이 정하는 거야. 왜? 빗변은 항상 양수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음수가 나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부호를 정하는 문제가 나오면 높이하고 밑변만 보는 거야. 빗변은 부호에 영향을 안 줘. Understand?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너 높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야? y값이잖아. 높이니까. 밑변에 영향을 요소를 주는 값은 뭐야? x값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걸 이렇게 쉽게 대체를 해서 본 거야 지금. 받아들이겠니 못 받아들이겠니? 언제 이걸 설명했다? 저번 시간에 설명했다. 알겠죠? 그러면 엄청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자, 필수에 11번 갈게요.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나요? 2사분면에 있죠. 동경이 2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사인 값은 양수여야 되는 거예요. 높이. 알겠지? 2사분면에 있는 y좌표는 양수라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사인은 플러스. 오케이? 자, 그 다음 코사인 2사분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탄젠트는 마이너스. 그럼 1 끝나는 거잖아. 자, 절대값 사인 세타. 절대값 사인 세타. 사인 세타 0보다 크니까 그냥 사인 세타. 됐죠? 자, 루트 코사인 세타의 제곱. 근데 코사인 세타는 음수였어. 2사분면에 있으니까. 따라서 너를 우리가 볼을 바꿔줘야 되는 거야. 되겠죠? 볼 바꿔줘야 돼. 탄젠트도 같은 원리야, 다른 원리야? 같은 원리. 음수잖아. 제곱했는데 음수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도 볼을 바꿔서 탄젠트, 마이너스 탄젠트로 표현했어요. 이거를 더하는 게 답이다. 이게 답인 거예요. 간단하죠? 네, 넘어갈게요.